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시시각각 1부 시작합니다. 올 10월 말부터 다른 자치구들에 비해서 서초구에서는 담배 사기가 어려울 거라고 합니다. 네, 서초구가 담배 판매점 신규 입점 시 판매점 간 거리를 50m에서 100m로 넓히고 또 한 건물 내에 담배 판매점 두 곳의 입점을 어렵게 할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 방침으로 서초구는 새로 늘어나는 담배 판매점이 연간 절반으로 줄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담배 소비량도 줄어들지가 관건이네요. 네, 서초구는 기존 상권 이익 보호보다는 청소년과 흡연자 건강 증진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는데요. 소매점 간의 과열 경쟁을 막고 금연 환경 조성에 기여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도권 인사이트는 지진 얘기, 안전 얘기합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일본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있어서 여러 명의 피해가 있었고요. 에콰도르는 뭐 훨씬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재난으로부터 과연 안전한가?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네, 수도권 인사이트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과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큐슈 일본 구마모토 지진 때 우리 뭐 이 부산이나 경남 지역 분들도 그걸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만큼 이제 남의 일이 아닌데 여러 가지 위협과 공포들이 자연재해부터 있지 않습니까? 안전에 대한 의식은 세월호 2주기도 지났고요. 우리가 뭐 줄일 수 없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또 시민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최근에 이웃 국가에 일본의 이러한 사태 또 대만, 에콰도르 대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구동성으로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안전에 신경 쓰셔야지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예. 실질적으로 많은 그런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었던 정말 빅히트 드라마 이 태양의 후예에서도 가상 국가인 우르크 여기에서도 지진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재난 극복에 또 훈훈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떤 재난 그리고 어떤 테러로부터의 어떤 위협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안전의 위협을 받는 것인데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발생했을 때 상당히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제도적으로도 또 이러한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 이 소방관 분들의 또 경찰관 분들의 또는 군인 분들의 희생적인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시민들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또 제대로 된 인식과 준비 그리고 대응 자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자, 시민들의 인식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내부 순환도로를 좀 통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안전이 먼저냐, 편리성이 먼저냐에 따라서 조금 의견이 분분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시민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안전을 우선시한 서울시의 대책에 좀 응원을 보내기는 했는데, 자, 안전과 편리함 그 사이에서의 그게 조금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안전이 먼저냐, 편리함이 시민들의 인식은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안전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와 시설안전공단의 2014년 기준으로 봤을 때 30년 경과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물, 30년 경과된 시설물이 2014년 기준으로 전국에 2,300여 곳이 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2034년이 되면 무려 7,500여 곳 된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런 노후화된 고령화되는 이 시설물들의 속도가 또 빨라지는 고령화율이 급속도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안정성과 편리성 중에서도 서울시에서 아주 신속하게 그런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번 조사 결과는 이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조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서울 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사는 아니지만 응답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 편리성과 안정성 중에서 이 편리성에 대해서 이 응답을 하신 분들이 전체 이 37%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안정성의 경우에 42.6%로 나타나는데 뭐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한다 또 대체적으로 안전성을 우선한다 이렇게 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안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결과는 나오긴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안정성이 조금 더 높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의 마음속에는 편리한 것도 좀 추구하시는 그런 응답이 37% 크게 차이 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편리함의 어떤 달콤한 유혹 때문에
안정성을 좀 양보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개인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 광역단체 또는 국가에서 돌봐주지 못하는 살피지 못하는 그런 개인과 관련된 장소에서 또 시설물에서도 이런 안정성을 편리성에 양보해서는 안 될 걸로 네.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아니 사고가 나한테 정해진 언제 뭐 내일 모레 일어난다고 하면야 당연히 편리성을 포기하죠. 그런데 네. 이제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전불감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안전불감증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어디 있는지 시민들의 또 의식 수준은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안전불감증. 이게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안전불감이라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는 여러분들께서 위험한 광경을 봤는데도 실질적으로 그걸 위험스럽게 느끼지 않으신 경우가 정말 불감증을 네. 가지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네. 어떤 위험한 순간에는 그것을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다. 또 어떤 사람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다른 사람의 어떤 도움을 또 함께 요청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 시민들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봤는데 무려 10명 중에 거의 대부분입니다. 94%가 심각하다. 이런 응답을 내놓고 계시고요. 심각하지 않다라는 응답은 그저 6%에 고작 6%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 안전불감증 너무 심각한데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우리 네. 장호인 앵커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시민들께서 안전에 대해서 이 충분히 심각하게 생각하시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나한테 닥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무사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나한테 설마 이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안전불감증이 심각하게 되는 이유를 물어봤는데요. 네. 가장 높은 10명 중 4명의 40.1%는 적당주의입니다. 괜찮겠지. 이거 뭐 뭘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 문화가 안전보다는 빨리빨리 조건 문화. 그래 이 건물도 제일 빨리 지었다고 이야기하지. 그래 이것도 제일 빨리 일을 끝냈다고 이야기해야지. 네. 이러다 보니까 네. 빨리빨리 하는 조건 문화 그것 때문에 하는 응답이 33.6% 두 번째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좀 미흡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솜방망이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안전과 관련된 그런 규제 사항을 이 법을 어기더라도 위반하더라도 그냥 뭐 잠시 동안의 어떤 과태료 정도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좀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네. 또 이것을 갖다가 또 이 안전 확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안전 체험 교육 및 홍보도 부족한 것 아닌가. 이 국가인 일본의 경우도 이번 쿠마모토에서의 대지진 물론 대지진이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만큼 이 지진에 대한 대비 또 안전에 대한 교육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피해를 최소화했다, 희생을 최소화했다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어린 시절부터 안전과 관련된 것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안전 플러스 여러 가지 어떤 부패와 관련돼서 발생한 문제지만 세월호 사고 네. 바로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 지나간 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 네. 시민들이 우리 주변의 안전부터 좀 확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인식 수준을 좀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에 이제 시설물 사고로부터의 이제 안전에 관한 것이 나갔는데요. 시설물이 노후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또 화재 발생도 굉장히 많아요. 네. 이 주변에 우리의 노후된 시설물, 화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식 수준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늘상 이용하시는 그런 시설물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 이 지하철 그리고 다중 이용 시설 네. 등등등의 시설들을 이용하시게 교량 되는데요. 뭐 많죠.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여쭤봤던 것이 네. 대형 건축물 그리고 네. 공사장, 한강의 교량, 지진 등 이러한 것에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요인이 있다고 보이시는지 여쭤봤는데요. 네.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10명 중 6명에 가까운 57.8%가 위험할 것 같다. 네. 이런 응답을 내놓았습니다. 불안해하고 있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 강풍에도 이 건물의 대형 타일들이 우두둑 떨어지는 네. 그런 사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최근에 들어서서는 여러 가지 이상 기후 현상으로 꼭 여름뿐만 아니라 봄철에도 이런 강우 또 소나기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예. 이 시설물에 대한 안전 대비를 미리 하지 않으면 어느 때 언제 이러한 위험이 닥쳐올지 모른다는 점에서도 좀 예. 연중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화재는 어떻습니까? 네. 화재가 저희도 방송하면서 이 화재 발생 소식들을 뭐 중간에 진행가 되는 것도 있지만 자주 발생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화재와 네. 관련해서도 폭발이 난다든지 네. 그런 사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터널이라든지 예. 지하철 내에서의 사고는 우리 끔찍합니다. 지금도
많은 우리 서울 시민들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수십 년 전에 발생했던 대구에서의 지하철 예. 사고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이 공동구, 판교에서 있었던 공동구의 문제, 그다음에 대형 화재.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험하다는 응답이 10명 중 6명에 가까운 58.8%로 나타났거든요. 네. 네. 그다음 화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말 두 가지인데, 애당초 이러한 화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어떤 의식과 또 행동들이 필요하실 테고요. 특히나 이 욱하는 마음에 개인이 저지르는 그런 방화도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정말 이 인재에 의해서 발생하는 화재이기 때문에 그것에야말로 예측 불가능하죠. 다른 사람 숭례문 같은 경우가 안타깝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한테 이 국가 네. 이 보물과 같은 그런 어떤 유산마저도 훼손이 되지 않습니까?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화재가 났을 때 빨리 응급처치를 하는 그런 것도 무엇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네. 비상벨을 누른다든지, 그다음에 소화기를 작동한다라든지, 그럼 빨리 신고를 한다든지. 특히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소방관의 어떤 고귀한 그런 희생, 우리 오늘 방송 프로그램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도 보면은 이 시민들께서 장난 전화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많은 소방관들의 어떤 이 활동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좀 피해를 미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절대 하시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시설물 사고나 대형 화재 외에도 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예. 네, 그중에서 또 바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에서 비롯되는 네. 사회 재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뭐 유독물이나 감염병 혹은 생필품 유통마비 등의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을까요? 네, 사회 재난에 대해서도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사회 재난은 어떤 것이냐라고 인식을 하는지 이 시민들의 응답을 분석을 해보았는데, 네. 이 유독물, 우리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유독물과 같은 사회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많은 시민들은 또 모르고 계시거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감염병입니다. 네. 바로 지난해 우리가 정말 어처구니 없게 많은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것이 바로 메르스 네. 사태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너무나도 이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실질적으로 그 감염병이 가져오는 위협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퍼지게 되는 심리적인 위협이 더 크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또 국가는 얼마만큼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체계적인 대응을 하느냐도 상당한 어떤 심리적인 부담을, 또 심리적인 어떤 걱정을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데, 이 작년에 서울시의 경우는 또 신속한 대응이라는 그런 반응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모르는 데서 오는 어떤 공포감이 굉장히 크다는 점에서 이런 사회적 재난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정보를 제공해주고 또 얼마나 신속하게 이 대응할 수 있냐는 평소에 준비를 해 두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도 위험이라고 하는 응답이 이 시민들로부터 58%, 10명 중에 6명,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네. 나온 만큼 시도, 그리고 우리 시민들 스스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또 일상적이고 또 평소에 대비를 해 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런 재난이나 사고가 일단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네. 이제 발생했을 경우의 초동 대응,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데 대한 수준이나 인식은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런 데 대해서 잘 대응하시는지를 우리가 여쭤보았는데 예. 실질적으로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느냐고 봤을 때 그런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응답이 좀 더 높게 나오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정말 우리가 평소에도 이런 대응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초, 중, 고 또는 그 이전부터 이 유아 교육 때부터 그런 것들이 충분히 실시되고 있냐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거 뒤늦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단순히 이것이 어떤 시만으로 또는 자치단체만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교육기관 그리고 정부에서 이런 홍보 교육물을 만들어서 또 체계적인 어떤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함께 공동으로 아주 어린 그런 나이 때부터 습관화될 수 있도록 좀 체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자, 안전사고 대처 능력의 현 주소까지 짚어주셨고요.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 인식도 함께 짚어볼까요? 네, 이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안전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지진, 그 다음에 무슨 심지어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은 깜짝 놀랄 것이 아니 그런 대형 재난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작게 또는 사소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고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 위험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어린이 놀이시설입니다. 심지어는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그런 놀이시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또는 이용하다가 또 살갗이 찢어지는 사태가 발생하는 그런 일이 없는지 또는 어디에서 넘어져서 추락하는 사고는 없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인정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도 조금 우리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더군다나 또 중요한 것이 여름철에 물놀이 같은 데 보면 꼭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안전요원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우리도 무슨 극기훈련 이렇게 해서 이 학교에서 또 해안가로 또는 산으로 이렇게 여름철에 가다 보면은 안전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고를 당하기도 하는데 정말 큰 재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우리 한강만큼 이러한 어떤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좋은 곳이 없지 않습니까? 많은 그런 레저 이용 인구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고 또 우리 서울시에서 제공해주는 따르릉 자전거는 너무나도 잘 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선진 도시의 시스템과도 비교될 정도로 잘 되는데 문제는 안전입니다. 항상 자전거를 타실 때는요 안전모를 쓰셔야 되고 따르릉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안전모를 못 쓰시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럴 때는 예. 항상 우리가 이게 뭐 군대 용어로 죄송합니다. 사주 경계 앞뒤 좌우를 살펴서 타시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떤 사소한 작은 위험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께서 위험하다는 응답 예. 54.1%나 나왔거든요. 이 점을 좀 유념해서 큰 재난이 아니라 네. 내 주변의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시민들의 생활 인식이 갖춰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생활안전 중요하죠. 그러면 이런 안전에 대한 서울시의 대처 능력 혹은 이제 대응 능력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나 인식은 또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네. 글쎄요, 이것이 서울시만의 문제라고는 생각되지는 않는데요. 항상 안전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조금 부족하다, 그렇게 미흡하다는 생각하죠. 생각을 충분히 예. 하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번 응답에서도 보면은 주변을 돌아보면 조금 더 안전했으면 하는 생각들, 물론 정부 차원에서 국민안전처가 나서고는 있습니다만은 서울시의 위험 대처 능력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서는 안전하다, 만족스럽다는 응답도 42.9%로 나타나고요.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다, 미흡하다, 좀 더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57.1%, 10명 중 6명에 가깝게 나타난 만큼 우리 시민들도 협조를 해야 됩니다. 주변에 위험스러운 그런 어떤 이 장소가 있다면 또 공간이 있다면 이 부분을 빨리 서울시에 또 국민안전처의 앱이 있습니다. 신고하는 네. 그 앱을 통해서 바로 알려서 나는 괜찮으니까 상관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또는 나와 관련 있는 가족들이 그곳을 지나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앞서 우리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좀 약한 그런 집안이 있습니다. 집안 그런 이 토지 집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좀 한 것 같다 그러면은 바로 신고해 줄 수 있는 시민 의식을 발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지만 시민 의식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정부나 지자체의 위험 대처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제 시민들의 인식도 중요할 거고요. 또 시민들이 평상시의 생활에서 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잘 실천하는지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많은 시간 머무는 곳의 비상구나 피난 계단 위치 혹은 관리 상태 과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고요. 사실 집에 소화기를 잘 비치를 하고 있을까 혹은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도 의문이 드네요. 네, 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좀 더 중요하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안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불감정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네. 많은 경우에 직장에서 회식을 하더라도 다중이용시설 가서 식당을 간다. 지하에 있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네. 또는 노래방을 이용한다. 이런 경우에도 보면 대부분 막 흥에 취해서 그냥 가시기가 바쁘시지. 이 건물의 비상 계단 또는 이 피난 계단은 어디에 있는지를 대부분 확인을 안 하십니다. 맞아요. 근데 이것을 정말 습관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 지난 어떤 여러 차례의 어떤 재난을 겪고 난 이후에 네. 이 정부 차원에서도 이 피난 구에 대해서는 반드시 표식을 해두도록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럽의 경우는 어떤지를 봤더니 유럽의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의 교육으로 어떤 건물에 들어가면 항상 내가 나올 때는 어디로 나와야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디로 먼저 내가 피난을 할 수가 있지라는 것을 생각하는 습관을 들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어떤 건물을 이용할 때 그냥 덜컥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항상 보면서 이 건물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나중에 나올 때는 이러한 계단이 있겠지. 그런 걸 한 번씩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시는 습관만 키우셔도 훨씬 많은
화재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또 지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부산 같은 경우에 관광객들이 와서 이 화재가 났는데 비상구를 못 찾아가지고 탈출하지 못해서 이 화를 입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 여러 차례 전해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습관하실 필요가 있고,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서 보면은 우리 시민들께서 소화기는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얼만큼 사용하시느냐는 그런 어떤 생각, 절차. 또 하나는 소화기의 경우에도요, 이것이 마냥 오랫동안 2년, 3년 둔다고 해서 그냥 쓰실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훼손되지는 않았는지. 특히 나중에 이 소화기 호스를 빼서 이렇게 그 가스를 발사를 할 때 가스가 충전되어 있지 않으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가스는 충분히 충전되어 있는지 그런 게이지를 확인하는 습관. 그것이야말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나 스스로부터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안전 관련해서는 사실 뭐 지적하고 이야기할 부분이 워낙 많아서요. 시간이 사실 많이 하래도 부족할 상황인데, 최근에 그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처치법 이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홍보가 되고 있고, 어린아이들도 이런 걸 배워서 주변에 쓰러지시는 어른들을 구하고 뭐 이런 일들도 생겨나잖아요. 그런 점들은 이전보다는 많이 홍보가 좀 알려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시 산하 소방서에서도 그런 교육들, 현장 교육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심지어는 버스 정류장, 지하철 내에서도 많이 지금 홍보가 되고 있거든요. 이 서울시 홈페이지 내로 들어오셔도 그런 관련되는 내용들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관련 시설 기관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이 돼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또 숙지하지 못하고 계신 경우도 있거든요. 안전에 전후방은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나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숙지해서 타인이 위기에 처했을 때 바로 이 2분 3분간의 이 사람의 생명이 경각을 다투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민들, 상대방의 도움 요청에 대해서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이번 기회에 제대로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재난 인식, 그리고 재해에 대한 대비, 그리고 또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조사 결과를 소개드리면서 바로 인식이다. 우리가 이런 불감증을 떨쳐내야 된다.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대응하는 제대로 된 요령을 알고 있었는데 말은 하시면서도 실제 행동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이번 기회에 이웃 일본 국가의 지진 사태로부터의 피해,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이런 것을 일상적인 생활에서 바로 오늘 당장 실천해서 익혀두시는 거야말로 내 생명을 제대로 보장하는 가장 좋은 길로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잘 인식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잘 대비를 하는 게 뭐 시민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좀 이율배반이에요. 다른 사람들 뭐 이 지자체나 이런 거 준비가 미흡하다, 다 불안하다 하고 본인은 또 내 스스로는 사고가 일어날까 대비 안 하는 것들이죠. 맞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종찬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